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고요? 방의 온도를 낮춰보는 게 어떠세요? 침실이 너무 덥거나 답답하면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거나 난방 온도를 내리세요. 이불 없이 자거나 한 발만 내놓고 자는 것도 효과적인 트릭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몸의 온도가 올라갔다가 즉시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온도 변화는 사람들을 졸리게 만들죠. 샤워 시간은 너무 길지 않아야 해요. 약 3분이면 충분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 밑에 오래 서 있는다고 깨끗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익으면 모를까. 하루 종일 쌓인 긴장감을 떨쳐내는 이완 기법이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푸세요. 먼저 얼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입술과 혀를 포함하여 모든 근육을 꽉 조이고 목, 팔, 다른 모든 신체 부위도 똑같이 힘을 주세요. 힘이 몸을 타고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뇌의 긴장을 풀기 위해 편안한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고요한 장면을 떠올리고 시각화해 보세요. 네, 정신이 조금 산만해져도 괜찮아요. 차분한 장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집중해 보세요. 약간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연습에 익숙해지면 잠들기가 쉬워질 겁니다. 또 다른 기술을 시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 생각해 보세요. 머지않아 뇌는 그 말에 굴복하고 생각을 멈추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너무 걱정은 마세요. 일시적인 거니까요. 생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집중해 호흡을 조절하게 하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우선 혀 끝을 입천장에 대세요. 입술을 약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완전히 내쉬세요. 입술을 다물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4까지 세세요. 그러고 나서 7초 동안 숨을 참고 8까지 세면서 숨을 내쉬세요.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반복하세요. 하지만 별 신호 없이도 금방 멈추게 될 거예요. 곧 잠에 빠지게 될 거거든요. 음식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잠자리에 들기 몇 시간 전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더 빨리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매운 음식은 저녁 식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파티에서 놀 계획이 있을 때만 저녁으로 매운 걸 드세요. 그런데 전 양파를 먹으면 졸리더라고요. 양파에는 진정제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밤에 먹는 음식은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먼저 잠자리에 들기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둘째로 어쩔 수 없다면 불이너를 드셔보세요. 저녁을 일반적인 아침 식사로 대체하는 거예요. 치즈나 달걀, 우리가 보통 아침 식사로 먹는 다양한 음식들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하룻밤 사이에 근육이 회복되고 자라도록 도와줄 겁니다. 네. 또 다른 미신을 깨보죠. 디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디카페인 음료에는 카페인이 약 7mg 들어있어요. 일반 커피에는 약 70mg이 들어있지만요. 네, 10배나 적지만 수면을 방해하기엔 충분한 양입니다. 일반적인 커피를 마실 땐 커피의 수명이 6시간 반이며 몸에서 커피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약 12시간이 걸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꿀잠 없이는 개운한 아침도 없습니다. 잠자기 전에 단 음식과 정크푸드가 땡긴다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행이죠? 초콜릿이나 설탕이 든 다양한 과자는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차분해지면 금방 잠이 오잖아요. 하지만 초콜릿은 멀리하세요. 카페인이 소량 들어있거든요. 디카페인 커피처럼 몇 밀리그램만 먹어도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과 잠에서 깬 직후 모두 커피를 마시기 좋은 때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수면 주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오전 8시와 9시 사이에 급상승하기 때문에 아침에 커피 한 잔은 불안감만 더합니다. 코르티솔이 가장 낮을 때 커피를 드세요. 또한 정오와 오후 1시 사이, 그리고 오후 5시 30분과 6시 30분 사이에도 코르티솔은 급상승합니다. 이 시간에는 커피를 드시지 마세요. 건강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야밤에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브로콜리 같은 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점심으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그 음식을 잘 소화시킬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강한 감귤류 음식도 몸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을 충고를 드리죠. 자기 전에는 모든 기기를 끄고 자기 전에 SNS는 그만 보세요. 전자기기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깨웁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잠자기 전에 비디오 게임을 하면 늦잠을 자게 되고 TV를 보면 잠에서 일찍 깨고 음악을 들으면 악몽을 꿀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밤에 핸드폰을 덜 사용하면 수면 시간이 더 늘어날 거예요. 모든 전자기기에서 방출하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의 생성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수면의 질을 책임지는 호르몬이죠. 어떤 침실이든 두꺼운 블라인드는 필수품입니다. 핸드폰, TV, 실내의 모든 조명을 꺼서 방을 더 어둡게 만들 수도 있지만 가로등도 잊지 마세요. 한 연구는 밤에 방을 밝게 유지하는 게 살을 지나치게 찌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더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은 복부가 더 날씬하다는 점 역시 밝혔습니다. 운동이 필요 없네요. 아침에는 블라인드를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건 침대가 아니에요. 블라인드를 열어야 합니다. 바깥 하늘이 흐려도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줄 겁니다. 서둘러서 침대를 정리하지 마세요. 먼지 진드기가 생기지 않도록 침구에 바람이 통하게 하세요. 이불을 바로 덮으면 햇빛이 닿지 않게 되고 이 벌레들에게 완벽한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여전히 한밤중에 눈이 똘망똘망하고 잠들 수 없다면 내가 정말 피곤한가 라고 자문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날 계획을 다시 세우고 운동을 포함시키도록 하세요. 더 쉽게 잠들 정도로 몸을 피곤하게 만들려면 저녁에 30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잠자기 전 10분 동안 신나게 걷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꿈을 기억하지 못하신다고요? 자각몽은 연습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 기술입니다. 꿈 일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어난 직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즉시 쓰세요. 우리는 잠에서 깨어난 지 몇 분 후 대부분의 꿈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밤 나는 자각몽을 꿀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해보세요. 이런 말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보통 잠에서 깨는 시간 2시간 전에 알람을 설정하고 20분 정도 깨어있다가 다시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렘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때 꿈에서 의식이 깨있을 수 있어요. 렘 수면은 가장 깊은 잠의 단계이지만 뇌는 깨어있는 때만큼 활동적일 겁니다. 많은 연구에서는 우리가 꿈을 보통 렘 단계에서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밤의 꿀잠은 낮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의견과 달리 낮잠은 실제로 밤잠을 방해하지 않고 정신을 맑게 해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낮잠을 15분에서 30분 사이로 자야 한다는 거예요. 졸음을 떨칠 정도로만요. 합성섬유 소재의 시트에는 면으로 만든 시트보다 훨씬 더 많은 박테리아가 축적됩니다. 게다가 천연 섬유로 만들어진 게 피부에 닿는 느낌이 훨씬 더 좋잖아요. 베개와 베갯잎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안 되고 면 소재가 좋아요. 만약 비단 소재라면 훨씬 더 좋습니다. 피부와 베갯잎 사이의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주름도 줄어들 거예요. 머리카락도 베갯잎에 붙지 않아서 엉키지 않을 거고요. 이런 소재를 만드는 누에들도 일감을 준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숙면을 위한 천연 치료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방에 뿌려도 되고 베개에 바로 몇 방울 떨어뜨려 문지르거나 발과 손목에 바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레르기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침대의 완벽한 동반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때때로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함께 잘 때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밀치고 뒤척이게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는 모두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침대에 붙는 그 털은 피부에도 좋지 않아요. 알레르기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런 조언을 드릴 자격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저희 고양이는 저를 침대에서 거의 쫓아냈거든요.